지난 시간에는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통해서 이 관료량에 적합한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맥 탈혈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맥 탈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체해순환을 시작한 직후 이 정맥 탈혈의 상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너스 드레니지의 이 충분한 양은 얼마이며 그때 관료량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충분한 비너스 드레니지를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, 그렇다면 체해순환을 시작한 후에 이 정맥 탈혈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이렇게 체해순환에서 정맥 탈혈은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해순환 과정에서 수술의 진행뿐만 아니라 이 체해순환사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맥 탈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정맥혈 탈혈 유무는 여러 상황을 모니터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. 어느 한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환자의 정보와 체해순환 과정에서 심폐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. 이 슬라이드의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이 비너스 리저버의 드레이니지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사진만으로 판단하면 이 A 사진이 리저버 레벨이 가장 낮아서 가장 적게 드레인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, 이 C의 사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맥 탈혈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초창기 체해순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수술이가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다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,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리저버 레벨이 높으면 잘 되는 거고 낮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각기 다른 리저버 레벨만을 가지고는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A의 사진처럼 리저버 레벨이 낮다고 해서 탈혈이 잘 안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, B나 C의 사진처럼 리저버 레벨이 높다고 해서 정맥 탈혈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. 결국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에 비례해서 이 정맥 탈혈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이 환자의 체액량 계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,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따라서 환자마다 체액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산이 필요하고 환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실제로 C 사진은 이 145cm에 40kg 환자에서 드레인이 된 양입니다.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는 체해순환 전 리저버 레벨은 거의 0에 가깝게 시작을 합니다. 체해순환 과정에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통해서 이 드레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체해순환을 가동하기 전에는 상단에 보시는 사진처럼 여러가지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, 이 하트레이트 및 EKG 리듬, 레디얼 아테리 압력, 그 다음에 피모랄 아테리 압력 확인할 수 있고, 소환관측 카테터를 통한 레프트 에이티리움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, 풀마 아테리 프레셔를 통해서 순환되는 볼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CVP를 통해서도 라이트 에이티리움으로 유입되는 볼륨의 상태 및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심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진에서 보시는
이 그래프의 파형 및 아트리얼 프레셔의 수치를 통해서도 이 심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하트레이트 및 EKG 리듬을 통해서도 현재의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의 정상 범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 이 측정되고 있는 수치에 대한 변화와 이 수술 후에 보여지는 수치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이 심장 질병에 따라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변화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 체해순환이 시작되고 심정지액이 주입된 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는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트리얼 프레셔의 수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치는 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모든 파형은 플랫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에는 심폐기 부분에서 체해순환의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이 펌프의 플로우와 이 퍼퓨전 프레셔를 충분한 이거를 적정 범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정맥 타렬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.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유린 아웃풋 및 이 세레브랄 퍼퓨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맥 타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정맥 타렬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. 이 정맥 타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 수술 필드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이 수술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정상적인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 각각의 수치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풀 드레인이 시행되고 있을 경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CBP 값은 0 이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. 만약 CBP 값이 상승되어 있다면 이 상승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할 텐데 이 근본적으로는 캐놀라 사이즈는 적절한 것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캐놀라의 삭관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. 이 풀마리 아테리 프레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드레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벤트리클에서 혈액 박출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민 프레셔가 유지되고 파형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. 만약 사진에서처럼 민 프레셔가 아닌 이 파형을 유지한 수치가 유지된다면 이 정맥 타렬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. 이 하트레이트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체외순환 가동 이후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일의 박출량과 하트레이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심장은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삽관에 의해서 이 혈액의 타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심장 안에 볼륨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이 상태를 이 empty beating 상태라고 일컫는데 이 empty beating 상태가 이 환자의 심근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심장 수술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에크모의 경우에서 심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 회복을 위해서 볼륨 로딩을 최소화한 상태인 이 empty beating 상태를 유지해서 이 심근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. 이 심장 수술 또는 에크모에서 이런 empty beating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심장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empty beating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관류량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 캐놀라를 사용해서는 empty beating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아트리알 프레셔 라인의 파형은 이 에올틱 밸브에 인서피션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플랫해야 됩니다. 이게 플랫해야 됩니다.
이 체순환 중 풀드레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인의 파형 형성은 결국 이 랩트 벤트리클에 혈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활한 드레인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에올틱 밸브의 인서피션시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관류량의 일부는 이 에올틱 밸브를 지나서 직접적으로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A라인의 파형을 형성시키게 됩니다. 이때는 드레인의 상태가 안 좋아서 파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수치를 이용해서 이 확인을 해야 하고, 이 수술 전 환자의 차트 리뷰를 통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에올틱 밸브에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CBP 및 이 PAP의 수치 및 파형은 플랫해야 됩니다. 만약 CBP 값이 상승되어 있고 PAP의 파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드레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하나의 수치만을 가지고 탈혈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. 이 환자의 체액량에 따라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환자의 체액량을 계산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양을 계산이 가능하고, 이 세포 외액에서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 혈관의 볼륨과 간질구액의 볼륨을 나누게 되고, 이 혈관은 조직을 기준으로 정맥 시스템과 동맥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을 계산해서 이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앞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심장 수술에서 이 벤트 카테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. 이 ACC 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벤트 카테터에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 이 드레인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체순환을 시작한 후 이 벤트 카테터가 삭관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드레인이 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벤트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. 이유는 이 원활하지 않은 드레인으로 인해서 이 정맥혈의 일부 혈액이 이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라이트 하트를 통해서 랩트 벤트리클로 랩트 하트 쪽으로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벤트 캐뉼라를 통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배출되게 됩니다. 이 체순환 초기 벤트의 양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준 다음 수술을 진행해야 이 수술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한 수술이 가능할 것입니다.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하는 이 원인은 이 드레인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벤트의 양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른 수치로 인해 이 드레인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벤트의 양이 많다면 이 컬래터럴 베슬에 의해서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만약 캐뉼라의 문제에 의해 드레인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드레인이 잘 되는 상태에서도 이 벤트의 양이 많을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벤트 펌프의 속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펌프 플로우를 일시적으로 낮추었을 경우에 그래도 벤트의 양이 많다면 이 컬래터럴 플로우에 의해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퍼퓨전 플로우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정맥 탈혈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벤트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. 이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선천적으로 이 페이턴트 덕터스 아테리오서스 즉 이 PDA는 태어나게 되면 이 저절로 막히게 되어 있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의 일부가 이 PDA를 통해서 이 혈류를 폐동맥으로 보내기 때문에
이 지속적으로 랩트 하트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랩트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아 환자에서 체순환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PDA의 유무에 따라 이 퍼퓨전 플로우는 랩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의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이 관류량의 많은 부분이 이 PDA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혈압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체해순환 직후 가장 먼저 PDA 라이게이션을 시행하고 체해순환을 운영하게 됩니다.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풀마리 아트레지아 등 이 풀마리 아테리를 통해서 이 폐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이 메이저 에오토 풀마리 콜레터럴 아테리, 즉 이 마푸카를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마푸카를 통해서 이 대동맥에서 이 풀마리로 혈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랩트 하트로 혈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벤트 플로우의 양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정맥 탈혈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심장병으로 인해 벤트 플로우는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한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. 여기에서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충분한 관류량을 통해서 퍼퓨전 프레셔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계산된 퍼퓨전 플로우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 탈혈의 유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.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리얼 캐놀라를 통해 관류된 혈액은 이 비너스 캐놀라에도 같은 양이 되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이 혈관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이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셜 바이패스와 토탈 바이패스의 개념을 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파셜 바이패스 상태에서도 드레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토탈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드레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파셜 바이패스 상태에서 원활한 드레인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토탈 바이패스 상황에서도 더욱 좋지 않은 드레인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셜 바이패스 상태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파셜 바이패스와 토탈 바이패스의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정맥 탈혈의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VABD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하지만 캐놀라 포지션이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VABD를 이용해서 이 음압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맥 탈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캐놀라 자체에서 음압 형성이 심해지면서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이 혈액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조직이 음압으로 인해 이 캐놀라에 흡입되었다 빠져나왔다 하면서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토탈 바이패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SBC와 IBC의 라이게이션을 통해서 모든 순환을 이 심폐회로로 우회시키고 이 에오르타 크로스 클램프를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이 혈액을 막아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실제로 심장으로 혈액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체해순환 중 벤트의 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PDA 또는 이 마푸카 등의 이 콜레터럴 플로우의 형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에오르타에서 풀모나리로의 혈액의 유입으로 랩트 하트로 혈액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체해순환 과정 또는 ECLS 상황에서 이 관류량이 잘 형성되지 않는 상태, 즉 이 조직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 테베시안 베인 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랩트 하트 또는 라이트 하트의 혈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ECLS 상황에서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을 통한 이 심근의 혈류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
이 테베시안 베인이 활성화되어 심근의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.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근의 기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 있는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하고 이 심장 안에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, 만약 혈액 응고 시간의 조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 심근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늘어나는 혈액량으로 인해 이 심근의 디스텐전으로 오히려 심근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테베시안 베인은 이 심근의 혈류가 잘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이 5% 이하의 혈류를 형성하지만, 이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의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이 30%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최순환 과정에서 정맥탈혈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, 이 아티렐 캐놀라를 통해서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판단하게 되고, 우리 몸은 혈관의 혈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 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고, 이 테베시안 베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에크모의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는데, 이 충분한 플로우가 형성되지 않아 관성동맥 플로우가 감소하게 되고, 이 심장 안의 MT 비팅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장은 디스텐전 되게 되고, 떨어져 있는 심장 기능으로 인해 이 관상동맥 순환은 적어질 것이며, 이로 인해 테베시안 베인은 활성화되고 심장 안의 혈액은 더욱 증가해서 이 디스텐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CLS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비너스 캐놀라의 크기 및 아티리얼 캐놀라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리저버에 이 드레인된 양과 이 퍼퓨전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으며, 이 모니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관류량과 드레인량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드레인량도 충분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니터를 살펴보면 이 CBP는 이 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, 이 PAP 수치도 이 0에 가깝고, 이 PAP의 파형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맥 탈혈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아트리알 라인 프레셔의 파형을 확인을 해보면 이 파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아트리알 라인의 이 파형도 플랫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트리알 파형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컬레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, 하지만 이 환자는 이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류량의 일부가 직접적으로 랩트 벤트리클에 유입이 되면서 이 유입된 혈액을 박출하는 과정에서 파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. 이 상태는 드레인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 질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